안녕하십니까, 영재형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제자분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면 자, 어떤 하루를 갖다가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여기서 생활기록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 모두 다 열심히 쓰고 기재되어지고 하면 다 좋죠. 근데 이제는 효과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통 기재 금지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근데 고등학교에만 우리가 생활기록부 신경 쓰던 것들을 왜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까요? 초등학생들이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위해서 적용되어지던 룰이 이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같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초딩들, 우리 땅꼬마라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 그냥 열심히 학교만 다니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한다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이제 친구에게 정말 학교 생활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오늘 학교 가서 파이팅!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쓴 것들이 이제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두껍다고 이렇게 우리가 튼튼하다고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명백하게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쓰지 못했던 생활기록부,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두께가 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생활기록부가 얇았던 친구들은 이제 더 쓸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을 갖다가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쓸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 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인 거는 아무거나 다 갖다 써도 됐던 그 시절은 잊어라. 그럼 우리가 무엇이냐? 바로 학교에서 교육계획서나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벗어난 내용은 기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서 실시한 모든 개별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 특성을 갖다가 고려해서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칙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학교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학사 운영을 시작하면서 다음해 2월 달까지 운영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진행되어지는 행사나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행평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나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금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가 체험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재했던 방법들이 이제는 기재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 주체에 대한 행사나 봉사활동, 그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또한 기재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소속이나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우리 소속 기관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안 되는 거죠. 근데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는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재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부분 중에 학교장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적용 요소에 대한 부분, 즉 적용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히고 안 적히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교육 유발 요인인데요. 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정말 많죠. 사교육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벌써 R&E,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 보고서, 각종 대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에 관련되어진 어떤 산출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수행평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까지 관여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발 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행특, 그 다음에 또 종합의견란에
우리가 여기서 적는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학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기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행평가물이나 아니면 산출물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현저히 적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기재는 안 되어지지만 혹시나 영재고나 또는 우리 과학고등학교 우리 진학을 하기 위한 친구들 또는 중등 영재원에 우리 진학하기 위한 친구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물이 없을 때 기타 서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활기록부에서 기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준비 안 하지는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본인이 목적성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라도 꼭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는 이러지 말라 그러고 저기서는 하라 그러고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부모님들 자녀들의 목적성이 우리가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적성 없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6학년 지나서 또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 때문에 부모님들 스스로들이 머리들이 엄청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뚜껑을 딱 하고 열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이 뚜껑 연 상태에서 나타난 이 결과물이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두 번 후회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 짧은 시간 듣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행 시점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수상 실적 등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제 기재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나 교과에 대한 대외 실적사항 등, 그 다음에 수상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은 기재가 불가합니다. 아까 학교장 승인에 대한 이 부분들 기재 사항도 있었지만 여기는 학교장 허락한 사항도 불가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교내는 학기당 1개를 적을 수가 있지만 교외는 어떠한 것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자유탐구대회나 아니면 창의력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학교사 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갖다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학교 내외에서 이 대회전, 그 학교 선발전을 갖다 치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내 행사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 인원들에 대한 부분을 선발해서 대회를 내보내는 것은 교외 대회이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기재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기관 단체 등에게 수수한 교회상도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상,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부 장관상, 뭐뭐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이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받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생기부에는 기재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학력평가,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 관련 내용을 갖다가 우리 기재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마다 이제 각자의 특징들을 갖다 우리 가지기 때문에 모의고사 1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력평가 1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부분들의 상을 우리가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고등부에서 이제 그런 상들에 대한 이 부분들의 실적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회지, 논문 투고에 대한 등재 및 학회 발표한 사실 기재도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영재고나 과고에서 고등학생들이 발표하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5개의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실린 고등학교 학술제도 이제는 인정 불가하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논문의 투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생기부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임을 우리 특목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 책을 갖다가 학교 생활을 갖다 하는 중에 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가 도서 출간 사실에 대한 부분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나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부모님이 우리가 특허권에 대한 부분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가 한 그 어떤 탐구 결과물이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좋아서 아니면 진짜 훌륭해서 특허권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신경 써서 발급을 받아주셨는데 그 발급받은 특허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기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봉사활동들에 대한 어떤 해외 활동 실적도 이제는 기재사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그 무겁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확실한 생기부의 다이어트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 살도 한번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조크냐고요? 네. 한번 이렇게 안 되나요? 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부모의 우리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부분도 이제는 불가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직업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생계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교내 대회 참여 사실을 하고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은 수상 경력 이외 항목에는 입력이 불가하다. 즉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하나 입력하는 것 외에 생기부 전체 어떤 항목에라도 우리가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기재가 불가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상이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은상이든 그다음에 우리가 최우상이든 이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2편에서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많죠? 자, 근데 이거 다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2편이 끝나는 순간 다 잊고 나가실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메모를 갖다가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해놓고 이거 시간 낭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의 효율성을 갖다가 안겨줄 수 있으려면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 냉장고 앞에다가 아니면 우리 제자의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딱 명시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주지시키는 것, 주지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3편에서 또 생기부 길라잡이에 관계되어진 내용들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